어느 날 갑자기 기력이 쇠하는 노년의 비밀. 의학적으로 그 실체가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노년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현상 뒤에는 근감소증이라는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왜 위험하며 어떻게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기를 권합니다. 전문가는 근감소증을 나이 들어서 오는 여러 가지 질환의 도미노 현상의 첫 번째 도미노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장애를 겪게 되고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육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골격을 이루는 뼈에 부착되어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체중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팔다리, 배, 얼굴 등 우리 몸에는 무려 600여 개의 골격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근육은 30대 후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75세가 되면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노화로 인해 재생되는 근육보다 손실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근력이나 근기능이 함께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만약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노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호르몬 불균형, 단백질 섭취 부족, 운동량 부족뿐만 아니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 역시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심부전, 간부전,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 있는 젊은 사람도 근감소증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혈액 속 과잉의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해 대부분 근육에 저장하고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만약 근육량이 감소하면 근육 내 글리코겐 비축량이 줄어들어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없어지게 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근육을 단순히 운동기관이 아닌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여러 장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세포 재생을 돕고 새로운 혈관 생성을 촉진하며 심장 수축력을 높여 심장 기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뼈에 작용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등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근육의 재발견은 근감소증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노년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체형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나 큰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83세의 권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력 쇠퇴의 원인을 찾던 중 할아버지께서는 응급실에 실려 오게 됩니다. 평소 경찰 공무원으로 누구보다 건강하고 건장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팔뚝 힘이 남들보다 한두 배는 더 좋으셨다 합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 앞에 근육량은 줄어들었고 결국 방 안에서 넘어지는 낙상 사고를 겪게 됩니다. 평범한 낙상 사고였지만 근감소증으로 약해진 몸은 이를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모신 간병인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농 위에 있는 이불을 꺼내려고 하다가 그게 한치 떨어져 가지고 뒤로 자빠졌어요. 그게 다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젊은 시절의 힘을 잃어버린 할아버지는 아내를 돌보려다 오히려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진 탓에 집 안에서의 작은 낙상만으로도 척추 골절이 발생한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근감소증은 이처럼 낙상과 골절 위험을 크게 높여 결국 장애를 얻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근육의 70%는 하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에 있는 대퇴사두근은 다리를 구부리고 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고 걸음이 불안정해져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권 할아버지처럼 낙상을 경험하면 또 넘어질까 두려워 신체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더 빠르게 감소하고 결국 또 다른 낙상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근육과 뼈는 태생적으로 같은 기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골다공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절 위험이 두세 배나 증가합니다.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 모두 있는 경우는 골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2주간의 입원 치료 후 다행히 할아버지의 통증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할아버지께 한시라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시면 일주일 동안에 근육이 3% 정도 줄어듭니다. 그건 나이를 3년 더 먹었을 때 줄어드는 양과 같아요. 그걸 극복하려면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답답한 병실을 벗어나 재활 치료를 시작한 할아버지. 근감소증으로 인해 더 약해진 다리 근육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등 힘겨운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도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오직 치매에 걸린 아내에 대한 걱정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살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할아버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했던 젊은 시절을 뒤로하고 급격히 쇠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83세 이종남 할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7kg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할머니는 이제 45kg도 채 되지 않는 몸이 되었습니다. 몇 년 사이 부쩍 기력이 쇠해진 것입니다.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한 2년을 입맛이 없더라고. 입맛이 없더니 조금 줄어들어가는 게 다 말로 없어요. 할머니는 특히 지난해 친정엄마 같았던 언니를 잃고 나서부터 급격히 힘이 없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 충격으로 1년을 힘들어하셨고 그 후로 기운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80대에 접어들면서 식욕이 크게 떨어지고 누워 지내는 날이 늘어난 할머니의 모습은 단지 나이 탓으로만 치부하기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듯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8남매 막내인데 다 돌아가고 차례는 내 차례인데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죠. 그게 제일 걱정이야. 누워 있을까봐. 내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은 자손들이 와서 힘들게 하는 게 그게 제일 걱정이지 다른 건 없어요. 누워 지내는 것이 편하다는 이동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의 깊은 한숨 속에는 어느 날 갑자기 누워 지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 분의 기력이 쇠한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 분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고령 환자의 근감소증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체중 감소와 피로감은 근감소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두 할머니 모두 밥만 잘 먹으면 덜한데 밥이 수월하면 그런 걸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아리가 가늘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든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팔다리의 근육량을 측정하고 악력 검사와 보행 속도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3가지 검사에서 기준치 이하로 드러났고 중증 근감소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여기서 더 나아가 노쇠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쇠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자연스러운 노화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병적 노화 과정으로 노쇠한 사람들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회복되지 않고 결국 장애 발생률과 사망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노쇠의 주요 증상으로는 식욕 감퇴, 체중 감소, 근력 약화, 느린 걸음걸이, 인지 기능 저하 등이 있습니다. 노쇠의 원인은 노화 자체뿐만 아니라 나쁜 영양 상태, 신체 활동 감소, 약물 부작용, 사회적 교류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의 중심에는 바로 근감소증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근감소증이 노쇠를 유발하는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노쇠가 생기는 과정을 보면 나이 들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운동이 부족해지니까 근육 감소증이 오게 됩니다. 근육 감소증이 오게 되면 활동이 줄어들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면 입맛이 더 떨어집니다. 이처럼 악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노쇠는 결국 장애의 전 단계입니다.
특히 80세가 넘어가면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질병보다 노쇠한 상태가 장애의 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다행히도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병적인 노화 현상인 노쇠는 예방하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이 노쇠 전 단계를 거쳐 노쇠해지고 장애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끊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쇠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근감소증이 동반된 노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특화된 치료제가 없는 만큼 노쇠 전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신체 균형을 잡는 운동, 유산소 운동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기능을 좋게 한 후 근력 운동을 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걷기 운동을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고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권장됩니다. 근감소증 학회에서는 노쇠의 시계를 되돌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운동 요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이용한 팔 들어 올리기 운동은 평소 잘 쓰지 않는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쿼트는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체 근육 단련에 탁월합니다. 까치발 들기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허리가 아픈 노인분들을 위해 윗몸 일으키기 대신 양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한쪽 무릎을 세워 하는 동작은 허리 부담은 줄이면서 복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걷기에 중요한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과 더불어 식사요법 또한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번갈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육류, 생선, 달걀 등은 근육을 키우고 근력을 좋게 하는데 효과적이며 식물성 단백질 두부 등은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서로 보완 효과가 있어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섭취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근육에서 단백질 합성에 사용됩니다. 근감소증과 노쇠 상태에 이른 두 할머니와 함께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영양교육과 운동교육을 받은 후 2주간 식단과 운동을 병행했을 때의 변화를 관찰해 본 것입니다. 현재 두 분의 근육 상태는 좋지 못했습니다. 근초음파 결과 근육 두께가 얇고 지방과 섬유 조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이동희 할머니는 가을 햇살 아래 열심히 근력 운동에 매진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해보는 운동이었지만 내가 이런 걸 배워서 하니 좋구나라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운동 덕분인지
식욕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잘 먹는 게 최고라며 건강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종남 할머니 역시 평소 잘 안 드시던 달걀이나 단백질 음료를 챙겨 드시는 등 식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했던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에도 익숙해졌고 자발적으로 계단 오르기 운동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남들처럼 씩씩하게 걸어봤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이 할머니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침내 2주간의 실험이 끝났습니다. 두 분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근초음파 결과 이동희 할머니는 근육 사이의 하얀 지방과 섬유 조직이 조금 줄어든 변화를 보였고, 이종남 할머니는 근육의 질이 개선되고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이 줄어드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는 운동 효과를 보려면 3개월은 해야 하지만 2주 만에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근육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쇠는 비정상적인 기능 저하이므로 노력에 따라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 두 할머니처럼 노쇠의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노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노쇠의 시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두 할머니의 이야기로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세월의 흔적으로 치부했던 근감소증과 노쇠가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환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의 근육에 귀 기울이고 한 걸음 더 걷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챙기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씩씩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웃고 이야기하며 누리는 소중한 일상,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 몸의 근육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건강한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